생명이다. 양봉은 사명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자, 그동안 폭염과 폭우 속에서 어느덧 그렇게 지겹던 계절들이 지나가고 이제 바로 초가을인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8월 이전은 우리가 가을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바로 9월달은 이제 가을벌, 즉 월동벌을 양성하는, 즉 생산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두고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월동벌, 즉 가을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일들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내용은 10가지가 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달, 10월달 월동벌 생산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달에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9월달 또 중요하나? 맞습니다. 12달 중에 한 달만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셔도 벌은 잘못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된 가운데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충 하다 보니까 결과도 대충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벌을 기대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월동벌을 잘 육성을 해놔야지, 개체수를 많게 해놔야지 내년 봄벌을 우리가 또 기대해서 또 내년에 농사를 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45차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양봉 농가들의 잔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10월 달에 우리 행사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하게 되는데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1박 2일로 행사를 하는데요. 우리 양봉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은 다 이 소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는 행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회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또 회원들 아니더라도 양봉하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여기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구경하시면 좋은 또 체험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봉산업 발전에 대한 심포지움도 하고요. 또 전화제에서 축하 공연, 노래자랑, 불꽃놀이 이런 것도 다 하고 기념식 행사도 합니다. 시상식도 하고 그다음 양봉 체육대회도 하고 양봉 기자재,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바로 양봉 기자재 벌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양봉 기구라든지 영양제, 약 이런 것들을 약 150개 부스에서 다 전시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본중앙에서도 부스를 하나 마련할 겁니다. 아직까지 그 번호는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스 번호가 주어지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사장에 오셔서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우리 중앙에 부스를 방문하셔서 저하고 차도 한잔 하시고 여기 가시면은 반갑게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을벌 양성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요,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19페이지 있습니다. 9월 양봉 관리. 거기 첫 번째 사진에는 보시면 우리가 들깨꽃이 딱 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들꽃 농가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도 꿀도 많이 유명이 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9월 초순 양봉 관리를 보면은 백로를 전후해서 우리 가을벌 양성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달 9월 8일이 바로 백로입니다. 즉 흰 이슬이 내린다 그런 이름이겠죠. 사전상의 의미를 보면은 이슬이라는 것은 벌써 땅에서 찬 기운이 올라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백로를 전후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풀밭에 가면 옷이 젖을 정도로 많은 이슬이 맺히는 걸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벌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때를 지으면서 풀을 깎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불이 자라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월동벌을 양성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뒷장에 22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가을벌 양성 준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1번에 보니까 1차 월동 축소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1차 월동 축소, 월동벌을 육성을 위한 축소입니다. 월동 축소가 아닙니다. 월동벌을 양성하기 위한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간 간격은 여름 동안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벌들이 취하는 자생적 조치다. 9월이 되면 더위도 차츰 물러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벌들은 상호 간격을 좁힌다. 벌통 내부의 보온을 체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또 이 시기는 육아 관리를 위해서도 보온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벌간 간격이 축소되면서 벌통은 벌 개체 수에 비해 남아도는 여분의 소비가 발생한다. 그만큼 좁혀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벌 개체 수와 맞는 소비를 조절하는 이른바 축소 작업을 통해 벌들이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시기에 시행하는 축소는 월동을 위한 1차 작업이고 다시 11월 시행하는 마지막 축소와 함께 통칭하여 월동 축소라고 부른다. 1차 축소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향후 2달간 진행될 산란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2달간이라는 것은 바로 9월달과 10월을 얘기합니다. 월동벌을 생산할 기간입니다. 자, 여기서 말했듯이 지금 벌써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 춥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는 엄청나게 내려갈 겁니다. 자, 1차 축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낮에는 벌이 소문 앞에 나와서 많이 붙어있는데 무슨 축소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야간에는 낮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온도가 내려가게 되다 보니까 벌통 내에 있는 벌들이 한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왜? 보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쏠리다 보면은 비어있는 소비에는 보온이 안 돼서 우리가 육아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축소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소비를 빼주는 게 축소입니까? 아니죠. 축소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보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소라는 것은 축소를 해줘야지 밀집돼서 되기 때문에 보온이 잘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를 이 시기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미 여러 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축소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쪽에 제주도나 남쪽에는 뭐 한 열흘 정도 더 있다가 그 환경에 맞춰서 기온을 봐가면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축소라는 의미는 바로 보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온이라 그러니까 축소만 해주고 말 것이나 지금 여러분들 벌통을 렉업했을 때 한두 장의 봉개판이 보일 것이고 또 더 잘된 곳은 2~3매 정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봉개봉판이 지금 없다. 그러면 부실한 통이라고 이번 보시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란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소를 시켜야 된다. 축소라는 의미는 바로 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온을 하는데 축소만 시키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꼭 보온을 해주기 위해서는 벌통 내부에 보온제를 여러분들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운데 무슨 보온제 덮어줘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이런 보온제, 자, 이 보온제 있죠? 이거 여러분들 보통 언제 덮습니까? 월동도 겨울에. 겨울에 덮으면 보온제. 지금 덮어주면은 단열재.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벌통 내부에 꼭 여러분들 개포 위에다가 덮어주셔야지 축소도 시켰고 개포를 얹어주니까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보온이 더 잘 돼서 육아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시기에 꼭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1차 축소 작업을 해주셔야지 육아가 잘 된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봉개봉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야지 정상이다. 이게 부실하게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벌이 약하거나 이왕벌 산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축소를 하지 않아서 늘어나거나 공간이 늘어나면 산란을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정상이고 또 벌도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많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축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동 사양입니다. 월동 사양.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
뭐 8월 말부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강원도 지역에서는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것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월동 사양도 제주도나 남쪽에서는 좀 더 늦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중부지방이라든지 또 산간 지역에 있다든지 이런 데서는 9월 달부터 이제 월동 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월동 사양이라는 건 지금부터 막 가득가득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주셔야 된다. 보통 우리가 주는 것이 한 2홉 정도로 2홉이면 소주 한 병 양입니다. 또 벌이 많다면 한 3홉 정도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한 서너 번 주다가 나중에 벌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또 5일마다 준다든지 이렇게 간격을 좁히셔야 됩니다. 이때 줄 때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닐봉지 사양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비닐봉지 나는 광식 사양기에 나무 뭐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줘야 되냐?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봉 방지, 첫째 목적이 도봉 방지입니다. 두 번째는 한꺼번에 물어다가 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수백 통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서 매매해가지고 해주셔도 됩니다. 수백 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노동력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동 사양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뭐 도움이 되겠죠. 뭐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만 여러분은 100통 이내로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비닐봉지 사용하는 이유 이런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주일 간격이나 5일 간격으로 벌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3번 정도는 일주일 간격으로 그 이상이 되면 벌 개체수 늘어나니까 그때는 5일 간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양을 많이 해서 7일 동안 한다든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 계절에 하는 거다. 너무 많이 주게 되면요 벌집에다가 식량을 다 저장해 버리면 월동벌을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고 저장할 정도로 이렇게 따박따박 주셔야지 월동 식량도 저장도 하고 벌 개체수도 늘리고 요거를 여러분들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월동 식량 주라 그러니까 초보자들 지금부터 막 한꺼번에 주니까 온 소비에 그냥 식량만 저장이 돼가지고 벌이 없는 거예요. 식량만 가득 있어요. 이게 또 실패하죠. 또 너무 적게 주게 되면 벌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월동 12월 때 월동도 갈 때 월동 식량이 없으면 이것도 또 문제라는 겁니다. 대신에 월동 식량을 미리 많이 지금 여분의 식량 많이 비축해 두신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충해 주면 되니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맞춰서 하시면 되겠다. 어쨌든 지금 9월 달부터 이제 월동 사양을 하는 그런 계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월동 사양을 한다는 것은 월동벌도 생산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지금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포커스를 거기다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급수 첫째 물입니다. 223페이지 한 문.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식량도 중요하고 화분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자, 급수 보겠습니다. 급수는 벌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유충에 화분이나 식량을 먹일 때 필요하다. 벌통 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때 필요하다. 일벌이 목이 마를 때 또 필요하다. 로얄젤을 만들 때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등 해서 전방위로 사용된다. 또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곰보산란 현상이 발생하고 곰보산란은 건 드문드문 이렇게 산란하는 거 쫙 고르게 해야 되는데 듬성듬성 산란하는 것을 곰보산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월동벌 키우기에 실패할 수 있다. 산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 시기는 깨끗한 급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꼭 공급해라. 맑은 물이 양봉장 주변에 맑은 흐르는 물이 있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꼭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다 보면 그만큼 체력 소모가 되기 때문에 육아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로 2번을 보니까 물을 줄 때 물에 소금을 타거나 영양제, 프로폴리스 등을 타서 공급하면 봉분이 깨끗해지고 벌의 건강 상태도 좋다. 이때 소금을 탈 때는 식량 우리 설탕물이라든지 일반 물이라든지 여기에 물 한 마리를 기준해서 소금 50g이나 100g 정도를
희석해서 주시면 됩니다. 100g이 여러분들 일회용 일회용 커피컵, 종이컵 거기 가득 채우면 약 100g 정도 됩니다. 그 이내로 해서 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꼭 해줘라. 왜? 우리가 설탕물은요 아무 영양가가 맹물입니다. 단맛만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영양제를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꼭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벌을 건강히 키우려고 그러면 꼭 영양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도 영양이 부족하면 질병이 오듯이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시면 도움된다. 자, 이때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봄, 가을로 우리가 여기에 타주는 바로 노제마 약을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왕 주는 거 뚜껑 열었을 때 같이 해주셔야지 한 서너 번 노제마 약을 해주셔야지 노제마병을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함께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벌 퇴치죠. 자, 이 시기에 말벌 정말로 여러분들 말벌과의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부연 설명으로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말벌은요, 지금 큰 대추 말벌, 장수 말벌, 그거와 좀 똑같은 계통인데 꼬마 장수 말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대여섯 마리가 한 번 오면은 한두 시간 만에 그냥 벌통 한통 초토화 되어버리죠.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특히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시원할 때 아침 저녁으로 이 벌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퇴치를 해야 되는데 뭐 잠자리채 이런 것도 잡으셔도 되는 그런 매일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요걸 내가 이따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등검은 말벌이 있습니다. 등검은 말벌은 한꺼번에 초토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한 마리씩 물어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워낙 개체수가 많으니까 그것도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벌과 등검은 말벌들이 우리 꿀벌들의 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말벌들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주변의 말벌보다도 오히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거미입니다. 양봉장 주변에 어디 여러분들 보시면 숲에 보면 거미줄이 수천 개 있어요. 수천 개. 여러분 양봉장 주변에 보십시오. 거미야. 그 거미줄에 보통 대여섯 마리에서 부터 수십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조건 거미를 여러분들 걷고 거미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말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미도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벌 퇴치,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나온 걸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이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빈 벌통, 폐벌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폐벌통, 스티로폼 벌통이든지 나무 벌통이 괜찮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뚜껑에 사각으로 딱 따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설치하면은 이 말벌이 소문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에 꿀병을 우리 플라스틱 페트 꿀병을 술을 조금 넣어가지고 딱 해놨어. 그럼 바로 이 술병에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소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빈 벌통에는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안에 빈 소비, 우리 못 쓰는 소비, 그거를 한 두세 매 정도 넣고 유인액이라든지 유인액이 없으면 포도 껍질에다가 막걸리를 해서 넣어놓으면 시큼하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벌들이 좋아합니다. 돌아가지고 그걸 먹고 위로 올라갑니다. 항상 벌은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바로 여기로 수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퐁당 빠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말벌 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놨기 때문에 영상으로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는 말벌과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좋은 장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말벌을 유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뭐 기계를 하기는 좀 못하고, 자, 이렇게 양봉장 주변에 설치하면 되고요. 폐벌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 이렇게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페트병 꿀병을 딱 달아놓으면 그 안에다 소주를 좀 넣고 해서 하면은 바로 지금 우리 그 꿀병 입구에까지 지금 벌이 가 있습니다. 이놈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꿀병에 바닥에 지금 갇혀 있는 게 보이고 한 마리가 지금 현재 발부둥을 칩니다. 하지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 지금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안에 여기 갇혀 있는 것은 바로 꿀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말불 술이 될 것입니다. 술독에 그냥 빠지게 되죠. 자,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이 벌통 안에는 폐소비와 폐소비 한 두세 매와 시큼달큼한 지금 포도 껍질과 막걸리를 섞어서 지금 안에 두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냄새를 맡고 지금 계속해서 벌들이 주변에서 맴도는 벌들도 있고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봉장 규모에 따라서 한 두세 개 정도 설치해놔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벌을 자동으로 우리가 이 말벌 술독에다 가두는 그런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벌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벌들은 이 틈을 해서 다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안에 들어간 말벌들은 바로 술독에 빠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벌을 잡아야 된다. 저희들이 양봉장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아주 잘 들어갑니다. 양봉장이 넓은 데서는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뭐 두세 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겠죠.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도착할 때까지 6만 원만 하면 이 장비가 바로 집에 도착이 되는데 뭐 설치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사과 뚜껑만 따고 내부에 나사만 박아주면 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1년 내내 12월까지 제가 계속 이걸 원래는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2월달부터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월동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거 할 겁니다. 자, 질병퇴치입니다. 이 사진도 여러분들 뭐 계속 뭐 지겹게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지겹게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바로 옥살산 훈증기입니다. 자, 가시응애를 잡아야 되는데 가시응애는 6월달부터 9월 초까지 이렇게 해서 다 잡아야 됩니다. 물론 제주도나 남쪽에서는 9월 말까지라도 가시응애를 우리가 깨끗이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가시응애를 잡으려 그러면요. 가시응애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생애 주기도 빠릅니다. 5일에서 6일입니다. 그래서 번식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 번식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약을 안 하게 되면은 월동벌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하라는 거죠. 자, 이런 옥살산 훈증기로 인해서 여기다가 주사기가 있는 뚜껑을 세트가 있습니다. 요것만 딱 부착하게 되면은 개미상까지 강제적으로 기화를 시켜서 우리가 가시응애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정도를 해주시면은 가시응애를 거의 90%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비가드를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헝겊에 적셔서 소부 위에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60%입니다. 자, 이런 마이트 K라는 것도 이것도 60%로서 여러분들 다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이트 K나 이 비가드를 이용하는 60%인데 이것은 원액으로 해야 됩니다. 80% 원액으로. 대신에 1cc씩입니다. 100% 원액으로 하는데도 1cc 넣고 소문을 열어줘 그대 상태에서 이 옥살산 기계로서 강제적으로 기화를 시켜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요즘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벌통 뚜껑을 열지 않고 소문을 하니까 얼마나 시간 전략, 노동력 전략이 됩니까? 그래서 요걸 한다. 근데 이제 이 장비를 다 하려 그러면은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비싸지만은 1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정보를 드립니다. 원래 한 해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거로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취미를 하든 전업을 하든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장비를 여러분들 구입해서 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다. 가시기도 잘 잡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질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진드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했을 때 꼭 가시응애만 잡는 게 아닙니다. 일반 진드기 응애, 바로와 응애도
일부 우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걸 하시고 요것이 지금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로 옥살산 이걸 하시라는 거죠. 남쪽에서는 9월달 말까지도 지금 가시경기를 잡기 위해서 개미산을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 남쪽에서 따뜻한 지역에서는 꼭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잘 쓰셔서 가시경기를 꼭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월동굴을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우리가 육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에는 가시응이보다도 일반 진드기에 바로 응이 요걸 잡아야 되겠다. 그때는 이 옥살산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약효가 한 달간 갑니다. 이것도 95%의 살상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의심이 간다면은 여러분들 속살만 있죠. 농약성분 이걸 간헐적으로 해주셔도 도움 됩니다. 되는데 너무 약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하지 말고 이것도 뭐 일주일 간격으로 3번씩 이렇게 해주셔야지 도움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뚜껑을 열고 막 소비마다 하나하나 빼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통 하시는 분들 전에 보면 뭐 소비 들고 하지 못하고 그냥 소비만 벌리고 소비 사이에 그냥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 계속 뭐 그 방법밖에 없었으면 그렇게 해왔죠. 지금은 이제 소문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뭐 몇백 통이 있더라도 뭐 잠시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런 질병 관리를 잘 해야지 지금 여름에 그 더운 때 그 비가 오는데도 우리가 벌을 그나마 이렇게 잘 확보한 여러분들 봉군수가 있는데 이걸 잘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질병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여태까지 수고가 헛수고가 되죠. 그래서 질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빠뜨지도 않고 계속 하는 걸 왜 하겠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제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6월달부터 7, 8월 해서 이 응애가 가시응이라든지 일반 진드기가 가장 많이 창궐 하는 그런 곡선을 부렸다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본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2월달부터 저희들 하는 방송 계속 쭉 해왔다면 이런 곡선을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곡선은 수평으로 갔습니다. 수평을 가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제가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은 바로 진드기가 곡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수평을 이렇게 쭉 가서 월동 들어갈 때는 거의 한 마리도 없이 월동이 딱 들어간다. 그럼 내년 봄에도 진드기가 없으면 내년 봄부터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이야 이거 해줘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순에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 봄분을 잘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초입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양봉인의 날 행사에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